네,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번 주에는 휴일이 껴있어서 그런지 목요일이 굉장히 화요일 같은 느낌인데요. 자,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도움 주고 계시는 분 계시죠?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 함께하셨어요.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또 본부장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에 앞서서 또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좀 살펴볼까 합니다. 빅데이터라는 단어들을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이 빅데이터 분석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 체계에도 좀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분석이 되었는지 그 분석 내용부터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?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점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인구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의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한 2,500만이라는 인구가 수도권에 모여 산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데 결국에는 직장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분 평균 90분 이상을 소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나온 결과인데요. 인천, 경기도로 출퇴근 시간이 이제 90분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 90분이면 1시간 30분인데, 출근 시간보다 퇴근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.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짙은 색깔이 지금 출퇴근하는데 시간들이 더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, 우리가 보통 일산이라고 말하는 고양시와 그 다음에 남양주, 그리고 부천, 그리고 성남이 아주 대표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서울로 아주 근접해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많은 인원이 오고 가고 있는 지역이 광명시와 안양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교통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지하철들이 어느 도심에 업무 중심 지구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더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젊은 시기에 그 출퇴근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출퇴근 시간에 쏟고 나서 업무를 하려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돈이라도 서울 쪽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공통된 생각일 것 같습니다. 경기 지역에서 결국엔 서울로 들어올 때 출근 시간이 한 40분 가량 걸리고요. 서울 그리고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소요가 돼서 51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행스럽게 한 번만 교통기관,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한 번만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여러 번 갈아타는 경우도 있어서 업무 효율성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전국 총 통행량과 통행 거리를 비교했을 때도 점점 지금 통행 거리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통행량도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잡 구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2014년도 그리고 15년, 16년 점점 증감하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이 통행량이라든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어떤 아파트를 청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매수한다든가 이럴 때 좀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해서 집장만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질 지역을 그런 곳들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
뭐 가장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. 지금 2014년도, 15년도, 16년도 혼잡 구간 비율을 보면 혼잡 구간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강남 지역이라든가 을지로 그 중구의 중심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혹은 또 마곡지구 이런 지역들이 업무 단지가 집중화되어 있는 곳들이 아무래도 혼잡 구간이 더 많고요. 그리고 이 위쪽에 노원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은평이라든가 위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결국에는 이런 업무 단지가 없으면 배드타운으로 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값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업무지구가 가까운 지역보다는 더 낮은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교통망에 따라서 업무지구의 접근성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점점 고속철도화되고 또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기관이 발달하게 되는데 GTX A 노선만 하더라도 파주부터 우리가 그 동탄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가 있지만 아직 착공 전이고 또 착공하면서 더 지체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. 그다음에 뭐 아래쪽에 수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교통기관을 아주 용이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든 교통기관들이 모아지는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다음에 또 뭐 어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지구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자산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난 10년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역별로 보면서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나를 보면 결국에는 업무지구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사람의 편리성, 그래 삶의 질적인 환경을 얼마나 높여주었는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데 인프라들이 모여 있다 보면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터넷만 갖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집중화하는 현상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가격 그래프를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가격 현상이 많이 올라온 곳이 서초구 그리고 또 거의 다 40%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. 지난 10년 동안 가장 가격 상승을 많이 보인 곳은 성동구입니다. 성동구고 지금 서울 평균은 27.87%를 보이고 있고요. 서울이 25개구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 샘플로 내놓은 것은 지금 11개구입니다.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이 평균 가격을 지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. 은평구라든가 중랑구, 성북구, 도봉구, 노원구 등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8년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한 30% 이상은 다 올랐다. 그리고 또 그때 또 특징이 있죠. 2006년, 2007년, 2008년도가 워낙 고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, 재작년 정도의 겨우 고점을 다시 회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점점 양극화 현상이 되고 교통 입지적인 면이 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출퇴근 문제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